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가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은 2011년 10월 17일 주말 일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선선하니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니까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 중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으시고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정말 오랜만에 ETF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 중에서 삼성전자 종목에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마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주식 투자 관련돼서 이제 투표를 좀 자주 했었습니다.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의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어가지고 거의 매일 이제 투표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투표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병행해서 ETF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투표를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삼성전자 몰빵을 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분산 투자가 한 60% 조금 넘은 걸로 기억이 나고요. ETF 그리고 삼성전자에 몰빵을 한다가 한 40% 정도 나왔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투표를 해볼게요. 오늘 삼전패 가족분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후에 한 번 더 그 결과를 제가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과연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은 지금 현재 ETF 종목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고 계시는지 요거를 제가 오늘 한 10시쯤에 오늘 투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삼성전자 몰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과연 ETF 종목에 이제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도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현재 ETF 종목에 한 4종목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지금 이제 지분율이 한 70% 정도 가지고 있고요. ETF는 4종목을 30%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보면 삼성전자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게 이 70%와 30% 비율을 50%로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 50% 그리고 ETF 50% 이렇게 좀 맞추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삼성전자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액을 뺀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월급을 한 달 모아서 삼성전자도 매수를 하지만 ETF에 조금 더 7대3 이렇게 바꿔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할 때마다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에게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매수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에도 실제로 매수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TF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개념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ETF의 약어는 영어로는 Exchange Traded 이제 펀드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인덱스 펀드를 이제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의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펀드 투자의 장점과 그리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 펀드와 이제 주식을 합쳐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목을 보시면요.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ETF 종목에 투자를 해서 3천만원 투자를 해서 8억을 버신 분이 계십니다. 현재같이 이제 폭락장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나 수익을 내셨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촌파 여러분, 최근 이제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자 분산 투자가 가능해 보다 이제 안정적인 이제 상장 이제 지수 펀드라고 해서 ETF,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불려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ETF는 이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과 똑같이 거래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전문가들은 종목 선택에 자신이 없는 투자자라면 유망업종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의도에서 수십 년간 이제 일하며 3천만 원, 아까 제목을 보셨죠? 3천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무려 8억을 버신 분이 계십니다. 주식 고수이자 주식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인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박민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여기 프로 채널에 좀 나왔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누워서 2천만 원 떠먹기. 네, 여기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ETF 투자만으로는 이제 분기별로 10%, 네, 10% 수익을 내며 매년 꼬박꼬박 40%를 이제 수익을 찍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ETF는 이제 가장 안전한 주식 투자로 특히 주식 초보자들이나 은퇴를 앞둔 투자자들은 ETF를 꼭 하기를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삼촌배가족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폭락장이 오면은 그 종목은 폭락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ETF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종목, 10종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종목이 커버를 쳐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주식 초보자들의 이제 교과서로 불리는 주식 공부 5일 완성 뭐 이런 책을 좀 쓰셨대요. 근데 광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박민수 씨는 이제 개별 종목에 손실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점이 ETF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개의 ETF 종목에 한 개의 ETF 종목에 무려 10종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10종목.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이 하한가를 가더라도 ETF는 약 3% 하락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제 유상증자와 이제 상장 폐지 리스크가 적고요. 특히 ETF는 순자산 가치 NAV라고 하죠. 네. 50억 원 미만으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데 대부분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으로 상장 폐지를 당할 가능성이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별 종목 투자에서는 고민해야 할 게 좀 많지만 ETF 업황은 섹터의 상황만으로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박민수 씨는 ETF 투자에 위한 7단계 분석 방법을 콕콕 집어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한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촌배가족분들 ETF의 1단계 기본 개념 및 흐름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이제 상태를 좀 유지를 하는데요. 이제 유지하는지부터 이제 어떤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지, 그리고 환해지, 환위험 회피나 여부 수수료나 1년간의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일단은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2단계로 좀 넘어가자면요. 구성 종목의 상위 세 종목에 리뷰를 좀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ETF의 버블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개별 상위 세 종목의 버블 여부와 그리고 악재와 호재 이슈를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ETF 종목은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이제 종목별로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세요. 최근 3년간의 차트의 흐름 파악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3년간의 차트 흐름을 보고 상승과 하락 포인트를 찍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특정한 악재가 있을 때 ETF가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를 좀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주식 투자, 이제 주린이 분들은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거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반도체나 IT ETF의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서 주가 흐름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도 있겠죠. 근데 저는 별로 추천을 하진 않는데요. 타이거 탑10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도 투자를 하다가 이것보다는 이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테크 탑10 이렇게 일단 써드리고요. 타이거 탑10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부터 12위 종목이 있는 종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한 종목으로 묶은 거죠. 이런 걸 ETF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화학이나 현대차,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러한 종목들이 한 종목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망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행 ETF나 이제 환율이나 코로나 이슈를 보면서 과거 경험치를 체크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4단계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요. 계리율. 계리율이 가한지 좀 체킹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계리율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한 ETF 시장의 경우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거품이 좀 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실제로 시황을 체킹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선조표자분들 이런 이제 분석이 정말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뭐 사람이 있다가 쳐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야 이 종목이 좋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합니다. 네,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 없이 그래? 하고 이제 이분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러면 이분 원망을 하지만 이분이 책임을 져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한 거잖아요. 내가 힘들게 돈을 모아서 정말 피땀 흘려서 나의 자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그냥 잘 모르는 종목 누가 좋다라는 말에 제3자의 입장의 말을 듣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5단계로 좀 넘어가면요. 분배금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분배금. ETF는 이제 배당이라는 표현 대신 분배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는데요. 고배당을 염두에 두고 ETF를 투자를 한다면 분배금은 확인이 필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ETF 이름에는 이제 고배당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고요. 리츠 뭐 이런 거나 ETF 또한 장기간의 고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투자를 하면은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서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6단계로 좀 넘어가세요. 비교 ETF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동일한 기초지수를 따르는 ETF, 동일한 섹터의 업종을 다루는 ETF, 뭐 이런 이제 매력을 좀 비교를 해보고요. 상위 세 종목의 특징과 그리고 세부 기초지수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해보는 것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단계로 넘어가세요. 수익 실현 이제 주가와 이제 수익률 이제 자신만의 매매법을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게 바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성장, 산업이나 고배당 ETF는 일단 매수 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하락할 때 이제 꾸준히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주식수를 모아가는 거죠. 저는 상승할 때는 절대 사지 않고요. 주가가 얼마이든 간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예를 들면 기준점을 잡아놓습니다. 0.5% 빠지면 무조건 산다. 이달 들어 이렇게 규칙을 좀 정해놓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선체피아주분들 이렇게 7단계를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 지금은 없는데요. ETF만 좀 가져왔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타이거, 미국 S&P 500,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네, 그리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게 ETF는 4종목 플러스 삼성전자 하면은 총 5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폭락을 하더라도 다른 ETF 종목이 좀 이제 거의 저는 4종목 다 지금 다 플러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요 근래 들어 폭락을 했어도 ETF가 올라줬기 때문에 약간 상쇄하는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인드 정립도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재팔자분들 ETF 이러한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 종목 외에 정말 많은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들은 제가 따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